체제를 구축하는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아이들의 삶에 펼쳐지는 그 공간, 그 아이들의 삶이 펼쳐지는 그 마을은 바로 아이들과 다 상호작용하는 유기체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대해서 환경이라든지 또 사람들과 교류를 한다든지 또 마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우는 것도 있고 또 마을에 가서 직접 체험도 하고 참여도 하고 또 우리 지역이 어떤 곳인지 같이 공부도 하고 배워가면서 아이들을 그 지역의 시민으로 키우는 것들이 바로 마을과 연계하는 교육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치들을 학교에서 잘 실천해 주시고 그러나 학교마다 다 이야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들을 더 강조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 학교만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오늘 그 마을과 연계한 교육 활동을 사례를 같이 나누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제 어떤 일정이 없는 한 끝까지 잘 경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인사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단장님처럼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제가 남부편을 선생님들과 같이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남부편은 굉장히 종합 선물 세트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하는 중에 이제 창녕 사회복지관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기관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구축과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도서절개는 중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초등학교의 다양한 사례가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례, 다양한 지역, 다양한 학교 급별로 마을 연계교육 과정들을 서로 사례를 나누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인성여고에서 마을과 함께하는 블렌디드 러닝과 스마트팜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 주실 예정이고요. 창녕사회복지관, 인천 송림초, 인천 창녕초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동구 사랑공동체 민간학 거버넌스 구축 운영 사례를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영흥주행에서는 학교와 마을 함께해서 구성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한마음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소개해 주실 예정이고요. 동산고는 마을과 함께 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해서 운영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또 대청중고는 다양한 마을 연계 교육과정 중에서도 특히 대청교육 희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한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의 학교는 아니지만 저희가 골고루 다양한 학교 급과 지역별 만배를 위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구원중 선생님께서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자원 순환 교육에 대한 사례 운영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질의응답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은 채팅창에 이렇게 남겨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정말 궁금하신 부분은 이제 음소거를 킨 상태로 아니죠. 상태는 꺼야죠. 음소거를 끄시고 질의응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또는 맨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례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리신 것처럼 비디오는 켜주시고 음소거 상태는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는 인성여고의 이창렬 선생님께서 마을과 함께하는 블렌디드 러닝과 스마트팜 운영 사례 중심의 마을 연계 교육과정 사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창렬 선생님 연결해 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인성여자고등학교에서 미래교육지원부장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이창렬입니다. 오늘 마을교육 나눔 릴레이를 이제 준비하면서 3가지 정도로 이제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사회 이해하기, 두 번째는 마을연계학교 모델학교를 운영하면서 기관과 연계했던 그런 사례들을 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방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적용했던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가 위치한 곳이 인천 계양장이거든요. 여기 인성여자고등학교가 있고
여기 개항장 문화주기구가 있고요. 뭐 인천문화재단과 아트 플랫폼, 개항박물관 등 이쪽에 인천 근대개항과 관련된 어떤 뭐 단체랄까 아니면 뭐 문화시설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 마을연계 모델학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먼저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역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시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연계 모델학교를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의 어려움은 아이들 대학 입시랑 좀 연계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기관과 연계하는 방법을 이제 채택하게 됐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고등학교는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지정이 됐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근대 역사 특강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개항장 투어도 진행했고, 뭐 인천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 활동, 인천 청소년 영화 캠프 등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했는데 지금 다음부터 말씀드리는 건 올해 주로 했던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고민이 됐던 게 이제 민간화 거버넌스 구축이 이제 어려웠는데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각 기관들과 연계해서 기관에서 좀 좋은 선생님들을 모시거나 그 기관의 프로그램들을 함께 공유하거나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참가해서 좀 의미 있게 활동하고 또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대입에도 도움되는 그런 방식을 좀 채택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협동조합 관련된 강의를 첫 번째 해부터 이제 계속 쭉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수익 구조를 만들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협동조합을 이제 만들기가 매우 어려워서 비영리 단체인 사칙연산을 이제 만들었고 이제 올해 이제 한 100명 정도 회원을 모집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 진행이 안 됐고요. 그래서 수업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줌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조별로 나눠서 아이들이 비영리 그런 개념으로 뭔가 사회를 좀 변화시키고 사회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공정한 세상을 원해요. 그래서 옥스팜, 옥스퍼드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돕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도입해서 또 SNS 챌린지 여기 이제 바코드가 있죠. 여기 찍어서 들어가면 옥스팜에서 하는 챌린지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임금 마켓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만들어서 이제 당근 마켓을 좀 거기서 아이디어를 좀 가져온 거고요. 우리 학교의 중고 직거래 마켓 이렇게 해서 임금 마켓은 인성요구 근처의 마켓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밴드를 통해서 들어가면 그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사용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올려놔서 서로 이제 교환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물건을 서로 나누고 교환하는 것들이 환경을 지키고 환경을 보존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캠페인과 활동들을 지금 온라인상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적정기술 캠프를 오랫동안 진행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지역사회가 저희가 이제 중구의 개항장 주변에 이제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그 노인 인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기술 캠프를 진행할 때 보통 이제 제3세계의 빈곤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 기술을 보급하는 건데 지역사회의 좀 상황들도 살펴봐서 노인들이 쓰시기에 좀 적합한 휴대폰을 개발해보고 그 아이디어를 좀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치매 예방 어플을 제작해서 노인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스마트폰에 좀 넣어보자 뭐 그런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수업은 이렇게 줌으로 다 진행을 했고요. 여기 계신 분이 이제 그 나눔가 기술에서 적정 기술 책도 많이 쓰시고 가장 권위자이신 교수님이신데요. 대전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은 인천에서 흩어져서 줌으로 한 4회차 정도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했고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아이디어 만들고 이렇게 PPT로 만들어서 교수님께 보내면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한 코멘트를 이렇게 다 하셔서 수업 시간에 알려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 보고서도 만들고 그렇게 진행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기반 스마트팜 교육인데요. 올해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고 예산 사용도 조금 힘들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회의에서 이제 장학사님께서 좀 아이디어를 주셔서 고등학생이니까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좀 저렴한 키트를 가지고는 뭔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도 뭔가 좀 좋은 평가를 받기 좀 어려워서 일단 아두이노 기반 스마트팜 키트를 좀 그래도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 중에서 고가의 키트를 좀 구입했고요. 원래 8월 말에 계획했었는데 그때 전면 등교 중지가 되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전체 학생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 학생들은 인천 학술 동아리를 준비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팀을 좀 선정해서 미리 학술 동아리로 계획서를 만들고 그 학술팀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키트를 만들면서 이제 스마트팜 그 원리나 이런 것들을 지금 구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화면에서 뭐 온도나 습도나 토양, 습도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코딩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작물을 넣어두고 온도와 습도를 관리하면서 이 작물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보드가 있죠. 여기에 이제 어떤 기능들을 좀 더 추가하면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지금 인천학술 동아리에 그 결과물을 제출해서 본선에 진출한 상태고요. 네, 월요일 날 그 동영상 업로드를 했고 네, 토요일 날 이제 줌으로 그 대회에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학생들이 참가해서 네, 좋은 성과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근처에 인천영상위원회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인천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할 때 장소 섭외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단편 영화 제작하시는 감독님을 추천받아서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워서 일단 줌으로 시나리오 작성하고 주제 잡고 이런 활동들은 한 2회차 정도는 줌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촬영은 줌으로 할 수가 없어서 네, 실제 촬영은 학교에 모여서 외부로 나가는 건 좀 부담스러워서 교내에서 다 촬영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우리마을 만들기 수업을 했는데요. 좀 특징적인 거는 아이들에게 지역사회와 관련된 그 출력물을 좀 요구했더니 여기 보시면 계양장 박물관 이렇게 만든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양장 대불호텔도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직접 그 도면을 구해가지고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지역사회의 건물들을 좀 더 만들고 싶었는데 올해는 조금 네, 수업을 진행하기 좀 어려워서 약간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거를 출력했는데요. 아이들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뭔가를 지역사회와 관련된 출력물을 좀 요구했더니 네, 강사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좀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인성여고 같은 재단에 인성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저희는 또 여학교라서 교육계열로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네, 인성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지금 수업을 지도하는 거고요. 작년에 저희가 EBS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역사연극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을 학교로 초청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또 역사연극 지도를 해서 이렇게 함께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올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대면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줌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그래도 괜찮은 측면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도 예산을 사용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었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좀 좋은 경험을 하고 또 대입에도 좀 도움되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성여고 사례를 들으면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잘 활용하실 때 교육과정이 얼마나 풍요롭고 풍성하고 아이들을 성장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지 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창녕 사회복지관 유동훈 과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기 전에 간단하게 아까 인성여고 이창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고 민간화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운영한 동구 사랑 공동체의 운영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교육지원단 운영계획서의 상의 민간화 거버넌스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관중심의 교육 행정에서 벗어나서 민과학이 함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주민자치와 교육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마을교육 공동체의 운영 원리, 이게 민간화 거버넌스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우리 아이들의 전인적인 발달이고요. 중요한 진행 과정은 관 중심이 아니라 민과 학이 협력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렇게 중층적으로 강역 단위, 기초 지자체 단위, 동단위, 학교 단위 등 4개의 단위의 거버넌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발표해주고 계신 모델 학교들은 학교 단위 거버넌스 또는 동단위 거버넌스를 구축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마을 연계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사례 발표해 주실 창녕 사회복지관과 성림초, 상령초의 사례도 학교 단위 거버넌스 또는 동단위 거버넌스의 사례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녕사회복지관 유성원 과장님께서 동구 사랑공동체의 민간화 거버넌스 운영 사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창녕종합사회복지관의 유성훈 과장입니다. 네, 민간 거버넌스 이야기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의 기관들이 같이 이야기 나누면 그게 민간 거버넌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관련해서 저희는 동구사랑 공동체 중심으로 어떠한 활동들이 있었는지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동구사랑 공동체가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첫 만남은 코로나 때였어요. 여기 보시면 4월 22일이죠. 한참 코로나가 이제 심각해지고 있던 단계에서 지역이 다 각자 움직이고 있을 때 다 각자 놀지 말고 한번 같이 모여서 얘기해 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집합을 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도 많은 기관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 그만큼의 필요와 욕구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그 첫 모임 자리인데요. 당시에 초등학교 2개, 지금은 초등학교 3개 교지만 2개 교와 지역에 있는 기관 6개 기관이 같이 모여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 코로나를 극복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만나는 거 너무 좋고 하는데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을 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리고 정식적인 이름도 우리가 정해보자 해서 7월 2일자로 해서 동구사랑 공동체라는 명칭을 정식으로 달기로 하고 협약식과 발대식을 또 저희 성림초등학교에서 공간을 빌려주셔서 같이 재미나게 발대식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동구사랑 공동체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실제적으로 했냐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역에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막 그럴 때 좀 같이 이겨보자라고 해서 공모전을 같이 했어요. 슬기로운 동구생활이라는 공식 명칭도 같이 정해보고 참여하는 8개 기관들에서 다 같이 마을의 슬로건과 표, 포스터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해서 지역에 다 각자 열심히 홍보하고 같이 접수를 받아서 그리고 같이 한번 시상을 해보자라는 내용으로 공모전을 진행을 했습니다. 겨우 2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했는데 여러 기관이 같이 했더니 총 3개 부문 96작품이 접수가 됐습니다. 해서 저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선생님들이신데 또 그때 당시 서홍초 친구들이 같이 오게 돼서 심사 때도 도움을 줘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같이 수상작들을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3개씩 해서 수상작들을 이렇게 뽑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뽑은 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쨌든 지역에 실제적으로 활용을 하자라고 해서 마을 캠페인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애인 복지관인데 여기 부착해 놓은 그런 저희 이제 접수 받았던 수상했던 그 수상작들을 이렇게 조끼에다가 달고 마을에서 홍보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거를 손소독제 만들기 사업 프로그램화해서 돌봄교실 아이들하고 손소독제를 만들었고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지역의 상인분들한테 힘들어하시는 상인분들한테 같이 나눠드리는 걸 저희 복지관 그리고 학교 그리고 지역의 친구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캠페인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상인회랑 같이 사진도 찍고
한 기관이 한 게 아니라 여러 8개 기관이 같이 하다 보니까 지역의 동일한 슬로건과 내용으로 여러 군데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수막들도 다 각자 같이 같은 슬로건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었고요. 관련된 내용을 쭉 모아서 릴레이 전시회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도 참여했고 저희 복지관에서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도원 역사에 제 위에 사진이 여기인데요. 역사에다가 놓고 같이 전시회도 해서 마을에서도 같이 이제 경각심과 그리고 자기가 출품한 작품을 조금 더 뽐낼 수 있는 기회들을 같이 가졌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많이 힘들어 하셨던 게 그때 당시 아동 돌봄인데 이것들도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저희 동부사랑 공동체 같은 이제 참여 기관인데 거기랑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함께 돌봄으로 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돌봄 선생님들을 인적자원, 자원개발해줘서 각 학교에 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는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나 선생님들도 파견하는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느끼실 텐데 저희보다 더 느끼실 텐데요.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 지속되면서 아동 간의 학습 격차가 되게 심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동부사랑 공동체가 같이 한번 해결 방안이 없을까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고 그러던 가운데 퇴직하신 교사분들이나 아동과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이들을 1대1로 가르쳐주면 좋겠다. 기초 학력이 부족한 친구들, 한글이나 산수 이 정도 안 되는 친구들은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퇴직 교사나 그런 시니어 분들을 모집을 하고 아동 기초학력 부족한 아이들을 1대1로 매칭을 해서 학습 지도해주는 시니어 마을교사 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얼마 전에 시니어 마을교사 오늘도 지금 저의 옆방에서 시니어 마을교사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서흥초등학교로 실제로 실사 교육도 가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지 실제 교육 교사들한테 모니터링도 좀 받고 조언도 받고 학습 방법도 간단하게 코칭 받고 이런 활동을 학교하고 같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시니어 마을교사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게 세밀한 부분들도 있지만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좀 유익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같이 해서 지금 지구환경보호 사업으로 아이스팩 여기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집안에서 안 쓰는 아이스팩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희가 아이들이 아이스팩 재사용함을 만들고 지역에 지금 6군데의 아이스팩 재사용함이 지역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아이스팩 재사용함을 설치하고 그리고 거기에 수거된 거를 거기에 모아진 걸 수거해서 잘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지금 지역에 필요한 상인들한테 다시 재분배하는 리사이클링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 사업도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저희 복지관 그리고 그리고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송림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이렇게 동일한 사업들을 다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지역의 파급 효과나 효과성이 엄청 많이 발휘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업사이클링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해서 장난감을 만드는 사업들도 지역에서 같이 지구환경보호 사업으로 지금 현재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업사이클링 앞서 보여드린 요 사업에 지금 주민분들이 참여해 주실 때 보내주신 사진 중에 하나인데 아이하고 이렇게 재미나게 놀고 있는 사진도 접수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지역하고 같이 민간 거버넌스적으로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고요. 우선은 마을, 학교의 현안을 학교에서만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지역과 함께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기관이나 학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할 수 있는 마을 동료들이 지역에서 생겨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셨지만 코로나로 시작된 사업들이 무려 4가지의 사업으로 확장성과 파급성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지역사회의 파급성도 훨씬 좋았고 그리고
우물안, 개구리,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으로 나와서 마을에서 아이들이 여러 기관들을 다니고 또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실제적으로 마을살이를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생태체계가 조금 더 건강한 생태체계가 확장되는 것을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났더니 결과적으로 마을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효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올 한 해 해보니까 마을 안에 너무 많은 분들이 이미 준비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지금은 저 개인적으로 마을 동료라고 부르는데 이제 뒤에 이어서 발표해 주실 창영초 그리고 송림초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 많은 마을 동료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성훈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우리가 꿈꾸는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학습 격차가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인데 시니어 마을교사라든가 마을의 지혜를 모아서 함께 해결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함께 이 동구 사랑공동체를 운영해 주신 송림초등학교에서 김명선 선생님께서 마을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김명선 선생님 연결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송림초등학교 교사 김명선입니다. 마을과 함께 코로나19 극복하기 교육활동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유성훈 과장님 내용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동구사랑 공동체에 함께 하면서 함께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마을교육협의체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운영, 세 번째 마을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행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송림은 선생님, 마을 연계. 김명선 지금 슬라이드 쇼가 안 되고 있어요. 슬라이드 쇼가 안 되나요? 네네. 잘 안 되시나요? 네, 잠시만요. 네. 그럼 잠시 파일을 정리하실 동안 순서를 바꿔서 진행을 할까요? 네, 네. 창영초 먼저 하시면. 네네. 그럼 창녕초 하윤주 선생님 먼저 발표 진행해 주실게요. 하윤주 선생님 음소거 풀어주세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창녕초등학교 교사 하윤주입니다. 제가 지금 학교에 웹캠이 없어서 실무를 설계를 하다 보니까 화면이 옆으로 옆모습인 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마을과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의 학교 만들기라는 주제로 창녕에서 진행된 동구사랑 공동체 나눔 릴레이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창녕은 그동안 마을 공동체 활동을 꾸준히 했었고 교장 선생님께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민학관 거버넌스 관련 동구 사랑 공동체 활동을 하자는 이제 제안이 왔을 때 흔쾌히 이제 같이 연합해서 하자고 했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학교 사례는 뒤에 나중에 살짝 말씀드리고 동구사랑 공동체 활동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공동체 활동은 유성훈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코로나19로 이제 학교와 지역사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코로나19 극복 슬로건 포스터 만들기 공모전에 우리 학교도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했었고, 이 사진은 그 공모전에 참여한 작품과 릴레이 마을 전시회 관련 활동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웃과 함께 극복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을 생각해보는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요.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제 교육과정 속으로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공동체 활동을 가져왔었거든요. 가져와서 제일 먼저 이제 그 릴레이 그 전시회 다음으로 이제 했던 건데요. 창녕 사회종합복지관과 이제 독서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학교 이제 대안교실, 저희 학교에는 대안교실이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대안교실과 그리고 초등 돌봄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7월 8일부터 8월 29일까지 매주 2회 1시간 동안 16회기를 진행했고요. 아이들이 이제 이 독서 프로그램을 이제 그 16회기 동안 참여하면서 책도 친해진 것 같고, 이 선생님께서 이제 그 책을 통해서 나와 함께 좀 더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들도 자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감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활동으로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건데요. 아까 그 유서훈 과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기초학력이 학습 보충이 많이 필요한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긴급 돌봄도 아이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오다 보면 도움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 원격 수업을 지원해 주실 분들이.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센터 거기서 이제 대학생들을 모집 의뢰해서 배정해 주셔가지고 그 자원봉사자들이 오전에는 긴급돌봄 학생들 원격 수업을 지원해 주셨고, 오후에는 그 대안교실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기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실시를 하고 9월 달부터 이제 실시를 했고 12월 말까지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이제 잠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교에서 간단하게 마을 공동체 활동들 했던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한 건데요. 작년에는 지역 영화관 활용을 해서 미림극장에서 창녕 가족 영화제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주변에 많은 이제 지역사회 박물관들이 있어요. 뭐 나비날다, 성냥박물관, 스페이스빈, 뭐 주민센터에서 이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생 체험 활동도 했었고, 그리고 서흥초에 그 마을 연계 그 교육 공동체가 있거든요. 거기 안에 목공 수업이 있어서 거기에 그 강사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서 교육과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대안교실도 같이 서흥초등학교와 연합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영화초와 또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 관광고등학교 여러 가지 그 진로교육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시설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다고 해서 이제 지금 그 학교들과 공유를 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진로 체험을 할 예정이거든요. 내년에는. 그래서 지금 이제 서로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와 이제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 텃밭 사업을 올해는 했어요. 예. 텃밭 사업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12월 말에는 저기 문화예술 주간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못했는데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지역사회 여러 가지 기관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체험 교실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재작년만 해도 이제 그 체육관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체험 부스 활동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반별로 들어가서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이제 창녕은 이제 동구사랑 공동체와 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계속 이제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만약에 이렇게 공동체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같이 연합해서 같이 이제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지금도 이제 계속 지역사회 연관해가지고선 학교에서 꾸준히 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계속 꾸준히 하면서 했던 것들을 나중에 이제 내년에 만약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동구사랑 공동체와 그리고 학교에서 했던 것들을 다 같이 모아서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계속 마을 공동체와 함께 학교가 같이 협력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이 마을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교과서에만 갇혀있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삶의 지평과 배움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기관, 학교들이 보는 관점이나 입장에 따라서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림초등학교 김명선 선생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연결해 주세요. 네.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슬라이드 쇼는 아닙니다. 슬라이드 쇼가 안 보이시나요? 네. 슬라이드 쇼가 아니더라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만 있으면 그렇게 보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보이시나요? 네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거버넌스 구축 첫걸음을 떼는 마을 연기 모델학교 1년 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막막했는데요. 동구사랑 공동체가 이미 4월부터 조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지만 저희는 7월 2일 날 서홍초에서 있었던 마을교육 협의체, 동구사랑 공동체보다 조금 많은 마을 교육기관들이 참석하신 협의체에 제가 이제 출장을 가면서 굉장히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구사랑 공동체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모임을 가지면서 협의를 해왔고요. 8월 4일 날 송림초에서 발대식 협약식을 하면서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계속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를 했고, 긴급돌봄 지원에 대해서 마을과 함께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마을교육과정 재구성 운영을 위해서 2월에 학년별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면서 계속 학년부장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3월부터 이제 생기면서 마을교육과정을 계속 변경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갔고요. 그래서 마을연계 프로그램으로 우리 학교 주변에서 할 수 있는 동구사랑 공동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자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기로 계획을 하고 이미 시작한 프로그램도 있고 지금 할 예정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교 텃밭 이용해서 학년별 텃밭 가꾸기를 하고 실제 수확물을 거두어서 함께 나누기도 했으며 교실에서 1인 1 식물 기르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국성 박물관과 성냥 박물관이 저희 학교 뒤편에 있어서 또는 그 주변에 있어서 직접 가서 체험하기로 하였지만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온라인 박물관 교육 신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이 마을 키트 가지고 이렇게 박물관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도주인 문화원과 함께하는 마을 탐방, 마을 지도 그리기 학생 동아리 활동을 이제 10월부터 계속해 나갈 예정이고요. 동구 진로 체험 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진로 프로그램 운영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다양한 분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마을
마을 연계교육 모델학교 그 협의회 때 시교육청 협의회 때 숲밭줄놀이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우리 학교 송림초 학교 숲과 학교 나무 등을 이용해서 숲밭줄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행사로는 청년복지관과 함께하는 환경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아이스팩 재활용 기부 활동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이용한 장난감 만들기 아이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구사랑 공동체에 여러 기관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후문의 교통도우미 활동 지원을 또 받게 되었고, 동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긴급 돌봄 교실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동구복지관 노인돕기 생필품 나눔 행사에 참여 예정이고요. 매년 이 행사는 저희가 해오던 행사인데 이번에는 라면을 이렇게 전달하는 행사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구사랑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마을 연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교실에서 할 수 없는 그 많은 체험들을 넓은 마을 학교에서 배우고 또 신나는 마을 교육을 디자인하고 실전하려고 계속 송림초는 노력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동구사랑 공동체의 이제 세 기관 학교 두 개 학교와 이제 민간 기관까지 해서 세 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여기 오늘 발표에 참여하고 싶지는 않으시지만 같이 운영하셨던 서흥주 심주인 선생님이 함께 참여하고 계시니까 질문사항 있으시면 준비하셨다가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바다를 좀 건너서 영흥중학교의 사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원 선생님께서 학교와 마을 함께하는 한마음 프로그램 운영 사례 중심의 마을 연계 교육과정 운영 사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김병원 선생님 연결해 주세요. 네. 네, 영흥중학교에서 마을연계 모델학교 사례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흥중학교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그 영흥도라는 섬이 위치해 있는데요. 우리 인천 사람들이 은근히 대부도까지는 이제 어떤 섬인지는 잘 알지만 영흥도라는 섬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영흥도는 대부도보다 더 안에 있는 선제도, 그리고 선제도에서 하나 다리를 더 건너서 영흥도라는 섬에 오면 가운데 영흥중고등학교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서 마을연계 모델학교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종이 치는군요. 네, 저희가 뭐 7교시, 8교시 이렇게 늦게까지 방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늦게까지 종이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학교 환경 조성입니다. 마을 연계 모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어떤 환경을 조성했는지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두 번째 이제 학교 텃밭을 조성한 게 이제 그 마을 연계 모델 학교와 가장 이제 연관된 활동인데요. 학교 한 구석에 버려진 땅을 자갈밭을 깔고 텃밭을 만들어서 학급별 혹은 동아리별로 우리 마을에서 자라는 작물들을 학생들이 직접 재배를 하고 그 재배한 그 밭에 표지판을 만들어서 그 텃밭의 이름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직접 재배, 수확까지 하는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쉼터를 만들어서 마을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나머지 사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마을연계 모델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이제 모든 구성원들의 이제 공감을 얻기 위해서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 연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 교사를 중학교 수업을 들어가는 모든 선생님을 대상으로 마을과 연계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어떻게 마을과 관련된 의미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활동을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학부모님들, 희망자들을 모셔서 마을 연계 모델학교란 어떤 것인가 하는 연수를 부장님께서 간단하게 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전문자 학습 공동체인데요. 마을과 연계해서 수업을 어떻게 할지를 하는 그 연장선 산으로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아이디어를 나누고 그걸 토대로 이제 수업을 공개를 하고, 그
그다음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이 되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원격 수업에 대한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서 어떻게 하면 코로나 원격 수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가정과 연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을 연계 교육을 할 수 있을까를 봤는데 우리 학교는 교장 선생님께서 그 미술과시거든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 이어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혹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학교로 모셔서 유아 교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작년도 사진인데요. 올해도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금 수업을 시작한 지 약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님들이 그린 이 유화 그 작품은 작년 같은 경우는 축제 때 이제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 축제 계획이 지금 학교가 확실하지가 않아서 어쨌든 전시는 학교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 그리고 우리 영도에 영흥 면사무소가 있고 그 마을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 기업 그리고 관련된 관까지 같이 해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을 했는데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서 그 영도의 대표적인 이제 기업들이 어떤 게 있냐면 화력발전소가 있고 화력발전소 안에 그 에너지파크라는 기업체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니오타니팜 혹은 그 정부에서 이제 유일하게 인증받은 마을 기업 대표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모셔서 작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서 마을 연계 교육을 언제든지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과제인데요. 이제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놔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적용을 하였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6월달 부장단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마을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나눴고, 그 다음 교육과정 재구성 협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마을 연계 교육과정 재구성 협의회를 하였고요. 다음으로는 방금 이제 말씀드린 그 마을 연계 교육과정 재구성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템플릿을 만들고 그 템플릿을 어떻게 적용할지 지금 진행 중이고, 결과물은 지금 차차 12월에 수집할 계획인데, 학년별로 나누어서 1학년은 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그 주제를 다루고 수업을 하기로 했고, 2학년 같은 경우는 마을의 식량자원, 우리 영도의 유명한 특산품을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할지, 그리고 3학년 같은 경우는 영도의 관광지를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할지 고민을 해서 교과별로 템플릿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수업을 적용을 한 게 이제 저가 영어과인데 이제 영어 수업을 포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영도의 특산품 중에 하나가 포도인데 그 포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냥 가서 포도를 먹는 게 아니라 포도에 대한 영어 단어는 어떤 게 있고 원산지, 영양 성분 이런 건 어떤 게 있는지 학생들이 직접 조사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했었는데 요 포도잼 만들기에 대한 사진 내용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를 벗어나서 학생들이 마을로 나가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외부 체험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여기는 베르아틀 승마클럽이라고 그 대부도에 있는 그 승마클럽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대상으로 그 진도에 대한 부담이 적은 상황이니까 중학교 1학년만 여기 승마클럽을 가서 말에 대한 강의도 듣고 관련된 직업은 어떻게 있는지 하면서 진로와 관련된 연계 활동도 하였고 마지막으로 직접 말을 타보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두 번째는 곤충농장입니다. 역시나 중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영도에 니오타니팜이라는 곤충농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 그 미래 식량 자원 중에 하나인 이제 곤충을 연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곤충들을 우리가 직접 보고 만져도 보고 그 다음에 직접 시식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1학년들이 여기를 가서 미래의 식량 자원인 곤충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련된 직업도 알아보고 느낀 점도 받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두 번째는 포도 체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영도 특산품 중에 하나가 이제 포도인데요.
포도 체험은 학년별로 모든 학년이 다 갔습니다. 하루 뭐 3학년, 그 다음날 2학년, 그 다음날 1학년 이런 식으로 갔는데 학교 근처에 이제 포도밭을 운영하는 마을 강사, 그 마을 기업 강사님을 초대를 해서 아이들과 함께 포도밭에 가서 포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요. 직접 학생들이 포도를 따본 후에 그 딴 포도를 가지고 잼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장소를 이동해서 기업 체험처가 있는데 체험장에 가서 잼을 직접 만들어 보는데 그 직접 만든 잼으로 그 기업 체험처에서 준비한 와플에다가 잼을 발라서 먹고, 그다음 여기 사진은 없지만 지금 학생들이 직접 만든 잼은 아니고 이제 그 잼을 마을에 그 해경이 있어요. 해경 파출소에 가서 네,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의미로 그 잼을 기부를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 학교와 마을이 이제 하나됨을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저희가 어떤 거를 했냐면은, 우리 마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자고 해서, 표어, 그 다음에 만화 및 캐릭터 그리기 부문, 그 다음에 사진 부문을 해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든 3주체에게 작품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우수작 정도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우리 영흥도에 관련된 뭐 대표 명소, 뭐 관광지, 특산품 등을 이용해서 표 홍보를 할 수 있는 표어를 받고, 그다음 캐릭터, 지금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특산품인 포도를 가지고 캐릭터를 만든 작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영도에서 숨은 명소 혹은 영도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사진을 받아서 좀 있으면 이제 시상을 하고 홍보를 학교에 게시를 해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학교 동아리를 운영을 해서 이제 그 날을 하루 잡아서 왼쪽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학교에 이제 여러 나무들이 있을 텐데 그 나무들에 대한 수업을 간단하게 하고 그 나무에 이름표를 거는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나무는 뭐 특징이 어떻고 길이가 어떻고 언제 뭐 어떤 꽃이 피고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서 나무에 이제 걸어보는 활동을 했고, 두 번째 사진은 버튼 배지라고 우리 마을과 친구와 선생님을 사랑하자는 의미로 학생들이 직접 버튼 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OX 퀴즈인데 그 저번에 다녀온 그 포도 체험을 바탕으로 포도와 우리 마을에 대한 OX 퀴즈나 뭐 골든벨식으로 그 퀴즈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모두 화이트보드를 가지고 제가 문제를 내면 뭐 맞는지 틀렸는지 답은 몇 번인지 그리고 주관식도 뭐 문제를 진행해보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송편을 만들어서 직접 학생들이 만들고 원래는 기부도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양을 많이 만들지는 못해서 저희끼리 그냥 시식을 하고 종료를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텃밭입니다. 직접 학생들이 모종을 심어보고 그 다음에 자기 텃밭에 이름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가을 직소로 선생님들과 같이 심어서 다양한 생명 존중 및 영양 교육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웅중의 사례를 통해서 마을에 관한, 마을을 위한 교육이 실현되는 그런 전 과정을 스토리처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자, 다음은 고등학교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산고등학교에서는 마을과 함께 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현용환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현용환 선생님 연결해 주세요. 네. 화면이 넘어가나요? 아직요. 네, 됐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일반계 고등학교고요. 올해 처음 마을 연계학교를 시도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4차 산업, 마을과 함께하는 4차 산업인데 사실 많이 중복돼요. 사업이 뭐 예술, 바리스타, 뭐 친환경, 뭐 도시 농부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남부에서 4차 산업으로 한번 밀어보자. 그래서 한번 4차 산업으로 했습니다. 전반적인 거는 다른 학교들과 많이 중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사실 이런
입시 외적인 사업은 관심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학부모들이나 뭐 교직원들도 그렇고 이렇게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서 가장 먼저 홍보를 했죠. 그 마을 학교의 중요성이랄지 이 마을 학교가 무엇인가 많이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융합교육부에서 맡아서 저희는 마을 학교 사실 너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작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단위에서의 그 마을 학교를 한번 시도해봤죠. 그래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그다음에 지역 주민 요 정도의 선에서 한번 우리 마을 학교를 시도해보자.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과목을 그 개설을 했는데요. 이 과목을 개설하는 이유가 교육 과정에 없는 것들,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그 방과 후 학교나 이런 동아리가 매우 학구적이에요. 뭐 국영수 위주고 뭐 그 정도인데 거기서 벗어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접하지 못한 과목을 한번 개설해 보자. 그래서 3D 프린터부터 해서 어떤 요가까지 도시 텃밭, 양봉, 저희 학교 옥상에서 양봉까지 다양하게 한번 과목을 개설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제 수강을 받았죠. 리로스쿨이나 이게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을 받았어요. 학부모나 그 교사들까지도,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만 받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한테 혹은 그 교직원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게끔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과목을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신청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 인원이 100명이 넘어갔어요. 꽤 생각보다 많이 참여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다 받지 못했습니다. 보통 이제 줌으로 많이 이게 하고 그랬는데 저희 그 운영진들이 협의한 게 우리는 오프라인으로 한번 가자. 그 마을 학교라는 게 그래도 같이 함께 부대끼고 만나고 참여하는 게 의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10명 이내로 제한을 했어요. 그 한 과목당. 그러다 보니까 강사진, 그러니까 11개 과목에서 한 10명, 11명 요 정도 받아 보니까 120명이 됐습니다. 이 안에는 지역 주민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다 같이 이제 수강을 해서 함께 골고루 이렇게 수강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뭐 4차 산업혁명 우리 학교 동산고등학교가 그래도 주력으로 하는 2가지 과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3D 프린터가 저희가 굉장히 초창기부터 3D 프린터를 도입했어요. 아마 5년도 넘었을 겁니다. 아마 5년 전, 6년 전부터 중국산 부품을 사다가 저희가 직접 3D 프린터를 만들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거를 연계시켜서 이렇게 미래메이커 동아리하고 연계시켜서 마침 그거를 담당했던 교직원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흔쾌히 자기가 강사로 아이들과 함께 주민과 함께 해보겠다 해서 10차시 20시간을 한번 저희가 동아리 학생들과 연계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학생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학부모들도 의외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진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걸 안 할 줄 알았는데 동아리 정도 이렇게 맛배기로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전문성을 갖춘 굉장히 뛰어난 실력 갖춘 강사분이 있는지 몰랐다 하고 많이 놀라셨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분이 국어 선생님이십니다. 저희 뭐 기술이나 과학 이런 쪽이 아니신 국어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이쪽에. 그래서 외부로 강의도 나가시고 하기 때문에 아주 퀄리티 높은 수업을 이어주셨습니다. 보시는 이 프린터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이게 완성품을 이렇게 산 게 아니라 그 학생들과 여기 학부모들과 선생님들과 이렇게 직접 하나하나 부품을
조립해서 만든 3D 프린터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물들, 공룡 뼈랄지 뭐 인체 뼈랄지 이런 거를 아무래도 일반계 고등학교니까 학구적으로 좀 연결해 봤습니다. 결과물도 이렇게 공유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진행 중이거든요. 자동차 해부학을 아직 지금 최종적으로 계속 우리가 신경을 써서 밀어붙이는 과목인데요. 자동차 정비업체, 그러니까 마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을 연기 학교 그러면은 지역 어떤 관 중심이 아닌 민과 한다 그래갖고 저희는 이제 주변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그냥 사용자가 아닌 그 업체를 찾아가서 뭐 자동차를 이렇게 사용자가 아닌 그분이 와서 정말 강의도 해주시고 선생님이 돼줄 수 없을까 해갖고 수습을 했는데 다행히 지역의 자동차 정비 업체 분 대표께서 저희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주신다고 해서 흔쾌히 이렇게 강좌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학생이 가장 많이 호응을 많이 했고요. 교직원들도 많았고 학부모님은 아무래도 방과 후에 좀 부담스러웠는지 시간대가 안 맞아서 한 분밖에 참여를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로 한 게 이제 자동차 해부학이니까 단순히 이제 자동차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폐차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그 업체를 통해서 납품을 받았죠. 이게 학교 안에 차가 들어오기가 참 여러 가지 절차가 있더라고요. 단순히 저희는 폐차만 사오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뭐 교육용도 있고 시청에 뭐 또 신고를 해야 되고 말소시키고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다행히 그 대표님이 다 해주셔서 폐차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분이 그 대표님인데요. 이 지역 주민이에요. 그 학생들한테 단순히 처음에는 뭐 장학금을 기부하겠다, 뭐 이렇게 금전적으로 지원해주겠다 그랬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와서 해달라. 그게 아이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 하니까 이렇게 어렵게 일이 바쁜 것 와중에도 와서 수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을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실제 이제 자동차를 열어보고 부품을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듣고 실물 수업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처음에는 자동차 해부학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욕심이 생겼냐면은 그러면 우리 학교에는 3D 프린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아두이노 동아리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차를 한번 만들어 보자. 거기까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운행이 되는 차를 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이 그 강사분이 자율주행도 사실 원리는 간단하다 해갖고 지금 현재 자율주행 차를 지금 연장선상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를 다 뜯는 과정입니다. 지금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서 지금 뜯고 요 부품을 모아다가 그러니까 새롭게 어떤 재료를 사는 것도 있지만 요 부품을 최대한 활용해서 새롭게 어떤 우리가 재구성하는 거죠. 자동차를 재구성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이 지금 10월달 지금 진행 중이죠. 지금 진행 중이라서 사실 사진이나 그 자료가 많이 없는데요. 현재 자동차 부품 선정하고 어떤 디자인을 하고 그런 것까지 다 했어요. 근데 요게 그 저희가 조금 어떤 면이 있냐면 좀 부족한 감이 있어요. 전문성이. 그래서 다행히 그 저희 학교 주변에 동구 산업유통센터가 있더라고요. 산업유통센터가 있는데 거기를 그 담당 선생님하고 수소문해서 해보니까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분도 그냥 산업유통센터에 있는 그냥 어떤 그냥 지역 주민이자 어떤 그냥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흔쾌히 또 방과 후에 오셔서 저희 학생들과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협력해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저희가 홍보 영상을 자체적으로 만든 게 있어요. 참고로 한번 보시죠. 이건 따로 띄워드릴게요.
영상 안 나오는데요. 안 나옵니까?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나옵니까? 네네. 아,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동산고등학교는 1년 차라서 굉장히 잘 모르시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거는 1년 차 아니라 3, 4년 차 학교들도 이렇게 학교가 중심이 돼서 마을에 교육의 터를 열고 다양한 마을 자원을 학교로 이렇게 섭외해서 교육에 함께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데 굉장히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듣고 싶은 강좌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 다음은 다시 또 바다를 건너가서 대청 중고등학교 마을 연기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대청교육 희망 네트워크 운영 사례 중심으로 김윤수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김윤수 선생님 연결해 주세요. 네, 안 나옵니까? 네,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불안정하다고 나오네요. 네, 슬라이드 나옵니까?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에 슬라이드를 띄웠거든요. 화면 공유 눌러주셨을까요? 어디에? 밑에 화면 공유. 잠깐만요. 밑에 화면 하단에 공유. 밑에 하단에 오른쪽에서 세 번째 화면 공유를 눌러주시고 예, 눌러주셨을까요? 예, 눌렀는데 뭐 화면이 여러 가지 화면이 뜨는 네, 그 이거구나. 중에서 발표하시려는 화면, 네. 예, 보입니까? 네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청 중고등학교에서 학력부장 소임을 맡고 있는 김윤수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이장으로 불립니다. 저는 이 학교 온 지 3년 차가 됐고요. 가장 안타까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의 얘기를 좀 하자면은 우리 학교의 현실이 아이고 방과후 수업 시작되네요. 계속하겠습니다. 곧바로 집으로 가고 집에 도착하면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합니다.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 기전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학교는 그 학생 수가 전교생이 중고등학교 합쳐서 26명입니다. 부럽죠? 네. 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좁은 섬 지역이에요. 대청도 인구가 1247명 정도가 됩니다. 동네가 7개 있고요. 네, 이렇게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첫 번째로는 학교하고 이 지역하고 괴리되어 있는 거예요. 학교는 섬 안의 섬이죠. 영흥도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섬이라고 하기 그렇죠. 배 타고 빠르면 3시간 40분,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인천에서 연안부두에서. 그것도 배가 다녀야 되죠. 파도 치고 안개 끼고 그러면은 뭐 심하면 일주일 동안 배가 안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 선생님들의 근무 조건 자체가 대단히 열악해요. 열악한 데다가 이제 우리 학교가 섬 안에 섬이 돼 있는 거죠. 더구나 여기 우리 학교는 초임 선생님들만 발령받고 거기다가 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학교 선생님들의 훈육이 통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제가 절망한 것 이유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희망의 이유를 찾고자 하는 거는 그 마을교육 하시는 분들 늘 말씀하시죠. 아프리카의 속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말에 저는 주목했어요. 그래서 가능성을 한번 찾아보자. 가능성을 찾아보자. 그래서 마을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이제 제가 원래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 추진 배경에서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번째. 공동체적 관계 실현. 이 부분. 제발 학교가 학교다워야 학교죠. 그죠? 아이들은 학교 와서 공부를 해야 되고, 선생님 말을 들어야 되고, 뭐, 그런, 아이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좀 학교다운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들어갑니다. 추진 과제로 민관화 거버넌스. 우리 학교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하고의 관계가 제가 부임하기 전에 부임하고 나서도 상당히 안 좋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역하고 학교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민관화 거버넌스를 꾸렸습니다. 이제 여기 해병대 대대가 주둔하고 있거든요. 해병대하고 뭐 면장님, 보건소장님, 농업기술소장님 등등 해가지고 꾸려가지고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죠. 앞으로.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보이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1단계로 낮아지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해병대 6737 부대원과 함께하는 멘토멘티. 여기 해병대 장병들 가운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 군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해병대 역량을 좀 기부받으려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마을 연계 교육 과정. 요건 뭐 교과별로 하고 있고, 특히 과학과 같은 경우 그저께 지난주 금요일이죠. 사이언스 데이 남부교육청 과학팀에서 와서 이틀간에 걸쳐서 우리 학교하고 여기 학생들 대상으로 이 지역에 백령대청 지질공원 탐구를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지역과 연계한 그런 것들을 하는데 뭐 여기 하지는 않았습니다. 국어과에서는 이런 대천도와 관련된 전설 창작, 지명, 여기 살고 계신 어르신들의 구에서는 뭐 지명에 대한 타입그래프 이런 수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교 텃밭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가 보니까 물론 학교 땅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학교 땅은 아닌데 학교 관사 옆에 땅을 읽어가지고 이제 경운기로 로타리 작업하고 해서 학급별로 땅을 분양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학교 텃밭 관찰 일기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아직도 여기서는 뭐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들어서 이제 코로나 좀 수구태치면서
학부모 대상으로 캘리그라피 서각 강좌를 운영합니다. 캘리그라피 작가는 오늘 저녁에 하는데 작가분이세요. 경기도 파주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오시는데 참 제가 이 작가님한테 참 미안하죠. 화요일마다 한 15명 정도, 이 서각도 마찬가지로 서각은 수요일 날, 캘리는 화요일 날 지역 주민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중순쯤 돼가지고 작품 전시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일단 오늘 이 우리 학교의 그 마을 교육은 정말로 마을과 학교가 화학적으로 하나 되는,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했으니까 나무를 심는 자세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마을과 함께 교육을 실현하려고 여러모로 노력하신 선생님들의 열정 덕분에 이렇게 마을 연계 교육과정들이 운영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남부에 있는 학교는 아니지만 이제 내륙에 있는 중학교의 사례이자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특별히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원중학교 전현자 선생님께서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자원순환교육 운영 사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전현자 선생님 연결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화면이 나가고 있을까요? 아니요. 안 되나요? 잠시만요. 네. 됐나요? 네. 네. 자, 지금 공유된 화면, 전체 화면 넘어갔을까요? 네. 네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원중학교 과학교사 전현자이고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자원순환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발표를 하기 전에 먼저 저희 북부 지역은 올해 작년까지는 3개 학교만 마을연계 교육과정을 했었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마을연계 교육과정이 확대가 되면서 다른 지역의 선생님들보다 마을연계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근거는 이제 작년에 제가 선생님들 과학교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치를 먼저 보시면은 마을연계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은 다들 매우 높습니다. 이게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관심이 굉장히 높으신데 마을연계 교육과정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편이에요. 50명 중에 16명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모두들 대부분 마을연계 교육과정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더 높은 편이에요. 이제 알고 잘 모르지만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4번에서 북부에 있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의 과학 선생님, 그러니까 중학교와 초등학교 과학 선생님들이 마을연계 교육 과정을 운영해 본 경험이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44명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교사 중심에서 마을연계 교육 과정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거를 바람직하다고 하고 계시냐면 현재로 교사들은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는 마을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걸 선호하고 계시는데 그 외에도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이나 아니면은 이제 마을 활동가와 함께 전체 틀을 구상하고 마을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 학교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마을 활동가분은 교육 설계 과정부터 학교와 함께 논의하는 것을 선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약간의 진행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지만 네, 그 간극을 좁혀가는 게 약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과학과 관련된 설계인데 마을연계 교육과정을 하면서 이제 제가 느낀 점은 실제 마을연계 교육과정이 아닌 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과 함께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제 교사 중심 입장에서도 하고 싶은 만큼 움직여야 되고 이게 부담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서 교사도 마을 쪽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학생도 마을로 마음이 움직이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북부에 굉장히 보물 같은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냐면 여기 영어를 보시면 러브 리페이퍼라고 해서 그 폐지를 가치롭게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폐지 1kg의 가격을 실제보다 한 6배에서 10배 정도 비싼 가격에 사들이세요. 이제 이 사회적 기업에서. 근데 그 사들이는 폐지를 페이퍼 캔버스를 만들어서 그 예술가들의 재능 기부를 받은 다음에 이 폐지로 만든 이 페이퍼 캔버스의 재능 기부를 받아서 비싼 가격에, 그러니까 폐지보다는 비싼 가격에 팔아요. 그래서 그 수익금을 다시 그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다시 사용하는 그런 보물 같은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랑 연계해서 저희가 그 부원중학교에서 자원순환 교육을 실천한 사례입니다. 그 어떤 효과가 연계가 되냐면 지금 현재 학교 전체 교육과정을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죠, 전반기에. 그래서 같이 움직이기 쉬운 동아리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수학 발명 동아리는 체인지 메이커 활동이랑 연계를 했고 수학 동아리는 이 기업과 연계해서 마을에 어디에 자원순환이 많은지 지도 그리기 활동, 그 다음에 미래 에너지 동아리는 그 마을을 위한 에너지 절약 실천 활동 이렇게 연계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 동아리가 연계해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다들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실제 접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블렌디드 러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저희 동아리 애들 대상으로 진행을 한 건데 그 러블리 페이퍼에서 강의 자료랑 학습 꾸러미를 보내주면은 먼저 그 강의를 듣고 이제 아이들의 소감문을 받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렇게 활동을 캔버스를 만드는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 대표님의 강의를 듣고 사회적인 선순환 과정이 일어나는 과정을 알게 되고 본인들도 이제 그거에 동참하고 싶다 이제 이런 소감문들이 주로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 기업 러블리 페이퍼 대표님의 이력이 되게 좀 특이하다 그래야 되나? 원래는 교사였던 분이세요. 교사였던 분인데 그 폐지 줍는 어르신의 뒷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서 사회적 기업까지 연계되신 분인데 보시면은 원래 이제 교사이셨던 분이어서 그 학습지나 동영상을 보면은 학생들이 교육하기 굉장히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파생해서 그 다른 마을 활동가 분들과 연계해서 좀 더 깊게 학습하고 싶었는데 학교는 온라인 상황에 많이들 이제 대처할 수 있게 준비가 됐었는데 전반기에는 지금 후반기에는 또 달라지신 것 같지만 전반기에는 그동안 열심히 활동하셨던 마을 교육하시던 분들이 원격 수업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었죠. 그래서 더 확대하고 싶었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조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기에 넘어오니까 후반기에 저희 다시 좀 네트워크 되신 분들하고 이제 연락을 해보면 아까 누가 그러셨는데 창녕 사회복지관 유성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많이들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된 마을 동료들이 많이 확보가 된 것 같아서 아마도 내년에는 북부에서 그분들이랑 좀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회적 기업에서 러블리 페이퍼랑 같이 동기유발 단계를 거치고 이제 그 동기유발 과정을 같이 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아이들이 정한 문제 해결 프로젝트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마을을 위한 실천을 위해서 알릴 수 있는 프로젝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동상고도 아마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디자인 싱킹 과정에서 이제 동기유발 과정이 마을과 함께 했을 때와 함께 하지 않았을 때 큰 차이가 있었고요. 처음에 이제 공감하기 단계에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은 한 번도 그 폐지 줍는 어르신들과 대화를 시도해 봤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북부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기업과 연계하면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어르신들도 아이들에게 참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 아이들도 굉장히 마음이 움직였고 본인의 필요성에 본인의 프로젝트에 내가 이 프로젝트를 정말 잘해봐야겠다 그런 훌륭한 동기 유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말씀해주신 뭐 오르막길의 어려움, 내리막길이 더 무섭고 겨울에 춥고 이제 그런 문제점을 이제 저희가 찾게 됐고, 그래서 실제 아이들이 리어커를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서 그 손시려움 문제, 그 다음에 브레이크와 엑셀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었고, 마지막 남아있는 단계가 테스트 단계인데, 이제 실제 여기까지 만든 거를 들고 그 러블리 페이퍼에 가서 다시 어르신들을 만나서 테스트해보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만든 거고요. 실물 사이즈는 아직 못 만들었는데 아까 그 동상고 자동차 분해하고 이런 거 보니까 저희도 실물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자원순환 활동을 통해서 부평 사람들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쯤에 저희가 크리스 조던이라는 작가를 알게 됐습니다. 크리스 조던은 특정 데이터를 이용해서 환경의 문제점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고흐의 그냥 별이 빛나는 밤의 그 작품인 것 같지만 확대해 보면 여기에 사용한 재료가 환경과 관련된 데이터의 그 수만큼의 플라스틱이라든가 라이터라든가 그런 소재를 이용해서 만드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보고서는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첫 번째는 부평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플라스틱 양이 얼마인지, 부평에서 재활용 가능한 게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예를 들어서 현대 1차 아파트의 1일 플라스틱 수거량이 260kg이면 이 데이터를 선택한 팀은 260개의 쓰레기만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을 모으는 과정에서 되게 의미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정해진 기간 동안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만을 모으는 거예요. 자기 그 모으는 과정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같이 했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플라스틱을 많이 쓰는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모으는 과정에서부터 사람들에게 이제 뭔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걸 하자 했고 되게 어설프지만 아이들이 크리스 조던을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260이면 그 의미 있는 숫자만큼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고 이 팀은 사람들이 1인당 연간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250g이래요. 근데 이거를 일주일로 환산하면 다들 우리가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정도를 섭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험성을 알리려고 카드 모양을 만든 거고요. 이거는 자원순환 홍보대사를 만든 거고 아이들 이게 이런 활동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한 거를 애들이 하고 나서 마음이 많이 변하고 이제 심각하구나 이제 이렇게 깨달은 거를 지역에 널리 알리고자 부평 사람들 신문에 알려서 네,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시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눔 릴레이를 하면서 서구에 있는 그 가원초의 박정화 선생님이 아이스팩 그 지구사랑 챌린지로 아이스팩 수거하기 활동을 하신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창녕 사회복지관에서도 이미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도 나눔 릴레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서 11월 달에 부평의 남부자활센터랑 MOU를 체결을 하고 아이스팩을 수거하기 활동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뭐 이런저런 어려움은 많았지만 이만큼 실천을 했고 하면서 그냥 마을연계 교육과정을 진행할 게 아니라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마을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면서도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그런 수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나눔 릴레이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또 새로운 방면의 연계교육을 시작하신다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기쁘네요. 네, 그러면 지금 혹시 발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의응답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채팅창에 질의해주신 이희정 선생님께서 중구 지역의 마을 활동가를 추천해 주실까 부탁을 하셨는데 혹시 중구에 있는 학교 중에서 운영을 해보시니
추천해 주실 만한 분이 있으시면 추천을 개인적으로 해주시고요. 아니시면 제가 이후에 좀 더 알아보고 아이스톡으로 답변을 좀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응답이 없으실까요? 오늘 12 사례 나눔을 하다 보니 시간이 어느덧 5시가 되어서요. 네, 그러면 이후에 또 궁금하신 점은 마을교육지원단의 김혜선이나 또는 오늘 발표해 주신 선생님께 아이스톡으로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일정을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눔 릴레이를 지금 3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수요일에 강화편이 같은 시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청들은 다 하셨겠지만 이 시간에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요 줌 회의실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함께 하시면서 강화도의 또 교육과정 운영 사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안내 드릴 것은 이제 마을에 다양한 교육 자원들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이 자원을 만나고 활용할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각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계속 발굴하고 준비해 주시는 자료들을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마을교육지원단의 마을교육 공동체 팀 그 메뉴 안에 지금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 이게 홈페이지죠. 교육청 홈페이지인데요. 부서 특과로 가시고 이렇게 가셔서 마을교육지원단 인천 마을교육 공동체를 누르시면 제가 속해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 팀 홈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마을연계 교육과정 보이시죠? 여기에 마을 연계학교 모델학교 지금 나눠주신 다양한 사례들이 나중에 사례집으로 다 준비가 될 예정인데요. 여기 탑재를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을교육 자원 목록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지역별로 발굴하시고 학습 자원 만들어주신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자료, 온라인 자료도 있고요. 자원도 있고 자료도 있고 자료는 이제 학습 자료로 뭐 지도안이라든가 이렇게 학습 자료로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자원은 말 그대로 자원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이거는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자원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발굴하고 탑재하고 있으니 많이들 수업에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다 나누었고요. 마지막 남은 다음 주 강화 사례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근데 바쁘시지만 마을을 통해서 하는 교육에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나눔 릴레이에서 한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는 하기 어렵고 학원은 하지 않는 교육을 마을 연계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함께 하시고 다양한 사례 나누시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성장에 함께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려고 하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나눔 릴레이 참가해주시고 발표해주신 선생님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발표해주신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월에 워크숍에서 뵐게요. 네.